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지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중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 헷갈리게. 네,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저는 이분을 부릅니다. 우리 마국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활약해 주실 강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중국 뉴스 스위치 켜볼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온! 한 대인 배차주의 소식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쿼 씨가 1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캠핑카를 광시성 난닝시 도심 한복판에 세워두고 이 열쇠 위치까지 공개한 채 낯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냥 재미삼아 올려본 글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요. 거리가 순식간에 캠핑카 체험 명소가 된 건데요. 낯선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차이나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편 이 만드는데 단 10분. 한 편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2만 원에서 6만 원 상당. 중국에서 AI로 만든 1분짜리 숏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공개된 나를 사랑한 구미호는 황당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37편의 조회수가 무려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무료 AI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 배우 출연료도 들지 않아서 제작비가 기존 숏드라마의 10분의 1 수준.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로 중국 AI 숏드라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저작권 침해와 무분별한 확산 우려로 중국 당국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한 염색은 이제 그만! 최근 중국 SNS에서 백발주사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배우 코통통이 직접 경험담을 공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사는 중이하게 주요 혈자리에 비타민 B1, 2계열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자,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흰머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은 꾸준히 맞아야 한다고 하고요. 6개월 치료비는 우리 돈으로 약 195만 원. 게다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노화의 상징, 새치와 흰머리를 백발주사가 감춰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상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중국 빨리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왜요? 저 캠핑카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 거시의 특별한 실험 정신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용기.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차를 또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차를 함부로 누구에게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 열쇠 위치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사회 실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남의 차를 타면 또 막 밟게 되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느낌이. 느낌이. 그리고 또 막 쓰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맞아. 어쨌든 대단한 용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쨌든 이런 공유 방식은 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이게 어떨지 우리나라도 이 공유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아이템이 어떨까? 교수님 아이디어 저희 아이디어 반짝반짝 어떤가요? 사실 이게 뭐 공유 경제, 공유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요. 이미 집과 차는 이제 공유 사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캠핑카도 유료로 대여를 해주는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무료로 공유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좀 특이한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좀 다른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안전할까요? 왜요? 차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범칙금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용기인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기사가 났겠지만 사실 이번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것이 그런 위험을 뒤로 하고도 좋은 사람들의 좋은 뜻이 모여서겠죠. 무엇보다도 이 앞서 소개된 전직 군인인 모 씨가 실제로 이 3일간 500km의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네, 세차까지 해서 돌려줬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죠. 그렇죠. 이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캠핑을 하기 때문에 저런 상호 신뢰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멋진 사연이 아니었나. 아, 중국을 빨리 갔다 와서 한번 타봐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나봤고요. 자, 이 드라마는요. 일단 K-드라마 전 세계에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최고거든요. 하지만 숏폼 드라마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숏폼 드라마는 지금 한중일 지금 3파전이 한창이거든요. 여기에 AI가 가세를 했다? 아, 이러면 또 우리 자리가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위기감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지 씨? 앞서 또 소개해 주셨던 그 나를 사랑한 구미호라는 이 드라마만 해도 사실 37편의 조회수가 무려 2억 건이고 이 싱알링 괴사건은 공개 일주일 만에 3천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작품들이 제작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편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들면 너무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네. 만들어볼까요? 혁신이라고 하셨죠? 완전 혁신. 이거 혁신 더하기 불안감 뭐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SNS 생태계 환경 그리고 중국의 효율성 혁신 전략의 추진이 딱 맞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기존 제작비의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슌페터가 얘기한 그 창조적 파괴라는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우리는 적절하게 AI도 쓰고요. 맞죠. 잠시 후에 또 AI가 또 AI 기사움. 네, 와주고 우리 프로그램 같이 딱 이렇게 적절하게만 가준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AI 기술과 창의성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요.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지연 씨. 네. 아우, 큰일이네. 큰일이요? 아우, 큰일이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큰일이죠? 지연 씨 새치가 저 세차 하나도 없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부럽네요. 아, 나 이렇게 부러우면 큰일이야.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다들 세치 있으세요? 새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없어 보이는데? 저 그랜나루 쪽에 좀 있긴 합니다. 좀 있긴 한데 뭐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우리 교수님 옆에서 새치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세치가 좀 문제죠. 뭐 네. 그때그때 염색을 해야 되고 또 염색약이 좀 뭐 시력을 또 감퇴시키고 뭐 이런 약이 독하고 그래서 뭐 저도 약간 도톡스 계열의 이제 그 어떤 허브를 이용한 어떤 그런 염색을 하고 하는데 누구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치에 대한 고민 많으시고 그래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 새치가 또 어울리지 않으세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최근 뷰티 시장의 트렌드도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미용과 의료가 또 접목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중국의 의료 뷰티 시장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중국의 의료 미용 하면 이제 중국어는 이제 이메이 산업 기업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그 의료 미용 시장이 해마다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주사제, 미용의 어떤 사슬, 의료 미용 기기 이런 시장까지 세분화돼 가지고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SNS에서 난리가 났는지 싶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주사가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사의 성분인데요. 이 비타민 B12 계열 물질인 이 아데노실코발라민이라는 이 물질을 중의하게 주요 혈자리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의료계에서는 또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사실 시도를 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비타민 B12 계열 뭐라고요? 아데노실 코발라민. 아데노실 코발라민. 아데노실 코발라민. 어차피 영어예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요. 저는 이런 의료 미용계의 노력들이 흰머리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다음 단계의 혁신을 노리는 중국 산업을 알아보는 코너 이 노트. 저 두 개 있는데 우리 언젠가 맞겠죠? 네, 언제가 맞겠죠. 오늘 좋습니다. 어떤 산업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교수님,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또 맞춰보는데 교수님을 제외하고 저희가 맞춰보는데 오늘은 야 근데 저는 이거 의도했다고 봅니다. 왜요?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백발주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약? 바이오, 주사? 주사, 의약품, 뭐 신약 개발, 네. 항암제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백발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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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주사 저도 한 표. 지연 씨는요? 저는 그럼 이 모든 걸 통칭하는 뭐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 교수님 저희 답 있었어요? 그래요.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는 네.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 뭐 이걸 보고 제약 바이오를 안 고를 수는 없죠. 어쨌든 그렇죠. 바이오를 고를 수밖에 없지만 제약 바이오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이야기 AI 비서원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 온입니다. 중국이 또 해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이 독주하던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자국산 치료제 출시에 성공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이 제약사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승인된 GLP, 다시 1및 글루카곤 수용체, 이중작용제 시널메이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역시 비만은 최대 고민이자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체중관리지도 원칙 2024년판에 따르면 연구 예측 결과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할 경우 2030년에는 성인 과체중 비만율이 70.5%, 어린이 과체중 비만율이 31.8%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사의 시널메이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는 첫 번째 줄기세포 약물 처방전이 발행되었고 이 약물로 치료받은 첫 번째 환자가 현재 성공적으로 퇴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신약을 개발하고 해외로의 바이오 기술 수출도 해마다 곱절로 성장하며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3대 혁신 신약 시장으로 도약했습니다.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한 약물 발굴, 수천 명의 전문 인력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충분한 임상 환자 확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임상 실험이란 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임상 실험은 그만큼 중요한데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그 흥행을 돕는 것도 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발목을 잡는 것이 임상 실험입니다. 뭐 1상의 안정성 평가, 2단계로 유효성 평가, 3상의 대규모의 어떤 검증, 4단계 시판 후 조사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요. 제목만 봐도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위로 갈수록 비용이 이제 배로 더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임상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성공률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임상 실험은 네. 너무 어렵죠. 중국은 이런 임상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뭐 국제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네, 똑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특징과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각 단계별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기존의 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신약을 현재는 30일로 단축을 시켰죠. 확 줄였네요. 네. D는 근데 미국 수준과 동일한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승인 제도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질환의 치료제의 경우에는 네. 1상과 2상의 결과로 3상 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상과 2상을 먼저 확인을 다 해본 다음에 맞습니다. 조건부로. 네. 그렇군요. 굉장히 괜찮네요. 네. 여기에 또 희귀질환이나 응급치료제 경우에는 이상을 면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 모든 것이 2017년에
이제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라고 하는 ICH에 가입해가지고 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따르고 이 정부와 어떤 제약회사 그 간의 어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임상 단계를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세계화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속도, 자본, 또 이 대규모 환자군까지 진짜 이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더해졌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잘 알려진 이 노벨상 수상자인 하사비스가 AI를 사용해서 설계한 신약이 연내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는 거, 그리고 또 중국도 이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발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중국 정부의 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중국의 산업들을 지켜보면은 네. 사실 다 장기 축적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바이오 제약 산업을 10대 핵심 육성 분야로 지정을 하고 이 항체약, 신형 백신, 그리고 희귀병 치료 신약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 발전 전략 중에 이제 따젠캉 전략, 대건강이라는 뜻인데 건강 산업을 육성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생된 건강 중국 2030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79세로 연장을 하고 기초 의료기관 진료 비중을 65%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접할 때면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 신약 개발에 메가펀드 2조 원을 또 조성한다고 밝혔으니 한번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노트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차이나온의 자랑 컬처 스포츠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너무 기다리셨죠? 한 주가 이렇게 길고 이 한 주 동안에 지연 씨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 컬처 스포 보고 중국 가신 거 아닌가라는 내일만. 말 타고. 말 타고 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오늘 어딘가요? 자, 오늘 제가 이 컬처 스팟에서 소개해드릴 곳은요. 네. 원래는 모래 황무지였는데요. 지금은 이 향내 가득한 포도밭으로 변한 그래요. 곳입니다. 닝샤의 하오유엔 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불안한데요. 가보시죠. 가보자. 인구 700만 명의 닝샤 회족 자치구, 중국에서는 가장 작은 성급 행정구역이지만 지금은 중국 최대의 와인 생산지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허란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투란도 와인타운. 와인색 건물의 안모 호텔은 개장 1년 만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와인 테스팅 룸은요,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면서 허란산 와인의 풍미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닌 와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왜 이런 곳에 와인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위 38도, 해발 고도 1100m, 그리고 연간 일조량은 3000시간 이상, 강수량은 200mm 미만인 허란산이 고비 사막의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천혜의 환경을 갖춘 곳이죠. 바로 포도가 사랑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1984년에 시작된 닝샤의 보랏빛 꿈, 40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포도밭 면적 4만 헥타르, 축구장 6만 2천 개 규모에 달하고 200여 개의 와이너리에서 연간 1억 4천만 병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죠. 와이너리 주변 하오유엔촌의 기적, 먼지 자욱한 채석장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 60% 이상이 와인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1인당 소득은 2012년 8,000위안에서 지난해는 22,800위안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닝샤는 와인 플러스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란도 와인타운, 허란산 펜션촌, 끄즈산 와인타운 등 복합 단지를 조성을 해서 별빛 캠핑장, 와인 마라톤, 록 음악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콘텐츠들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피어난 보랏빛 기적, 40년 만에 중국의 보르도가 된 닝샤. 자연과 와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이곳의 매력을 느껴보셨나요? 지금까지 컬처 스팟이었습니다. 취했어요. 그래요. 오늘 컬처 스포 보고 나니까 정말 와인에 푹 취한 느낌인데 국진 씨한테 좀 서운한 것도 있네요. 왜요? 저는 황무지에 던져놓고 와인만 준 느낌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얼큰한 와인에 좀 취한 느낌인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확 드네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투란도 와인타운 외에도요. 샤무, 그리고 창청, 템프, 그리고 화하오, 허동, 지휘, 위안스 등 현재까지 조성된 와이너리만 200여 곳이나 있습니다. 그 말인즉 200여 개의 와인을 음미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주요 와이너리의 특징을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요. 네, 이 특징. 샤무 와이너리 이쪽은 친환경 천연 발효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창청 캠프 와이너리는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화하오 와이너리는요. 마르셀란 품종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허동 와이너리는요. 와인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래요. 저 이렇게 기훈 MC가 네.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거 적어야 돼요. 촬영에 임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샤무는 친환경 천연 발효, 네. 청정은 스마트 시스템 생산 쪽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요. 동그라미를 하하오는 뭐예요? 하하오. 마르셀란 품종이 전문이고 허동. 네. 와인과 문화를 또 함께 즐길 수 역시 있고. 그래요. 기훈 MC의 전용 여행지 같은데 근데 교수님 이곳은 네. 어쩌다가 40년 만에 포도의 명물 또 와인의 명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곳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강원랜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강원랜드요? 네. 어. 탄관촌이 문을 닫고 그것이 이제 호텔 관광 카지노가 이제 들었었잖아요. 네. 이제 중국은 버려진 채석장에 닝샤 정부가 포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서 시작됐는데 영동을 보면 석회암동굴이 있잖아요. 거길 또 와인 보관하는 장소로? 장소로 쓰면서 그런 이런 지형을 이용해서 이런 또 산업을 또 시작을 하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 포도 재배 최적의 지리적 요건도 한몫을 했죠. 네. 연간 3,000시간 이상의 일조량과 200mm 미만의 적은 강수량, 그리고 해발 고도 1,100m와 북위 38도의 최적의 위치. 여기에 이 허란산이 사막 바람을 딱 하고 막아주니까 정말 완전 최적의 이 재배지로 손꼽힌 거죠. 이게 교수님 성공적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와인의 마을로 바뀌어진 게? 여기서 재배하는 이제 포도 재배 면적만 이제 4만 헥타르에 달하고 4만 헥타르? 예, 생산되는 와인만 1억 4천만 병입니다. 뭐 1억 4천 병이 아니라 1억 4천만 병이요.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 40년이라는 시간과 이 품질, 와이너리들의 어떤 장인 정신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33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6조 5천억 원이요? 6조 5천억 원? 진짜 말 그대로 이 버려진 채석장의 환골 탈태가 그러네요. 아닌가 6조 5천억 원? 근데 이렇게 저같이 와인을 잘 모르는 와인 잘 모르세요? 네, 저 와인 잘 오. 몰라요. 맞아요. 와인모 사람들도 가기 좋은 곳일까요? 관광하기? 그래요. 궁금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연간 방문객만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인을 사랑하는 이 유럽인들부터 세계 각국의 와인 애호가들이 많이 찾고 있긴 하지만 네. 또 이 지연 씨처럼 와인을 잘 알지 못해도 와이너리마다 클래스가 열리니까 내가 약간 와인에 대해서 정말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닝샤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차이나온 주제를 쭉 따라가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죠? 어떤 한마디죠? 캠핑카 타고요. 살 빠지는 약 먹으면서 새치 싹 숨기고 마음껏 와인 먹으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렇게 쭉 한번 하는데 네. 지연 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요? 네. 저도 똑같이 오늘 캠핑카도 타고 머리도 막 주사 맞고 와인도 배우고 역시나 또 중국에 대해 아주 다양한 정보를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급변하는 사회, 산업, 경제, 문화까지 차이나온에서 예습하시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중국이 궁금할 때 뭐라고요? 차이나. 원!